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한의학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메디컬 블룸 한의원 이광주 원장입니다.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원장님 아무리 먹는 걸 줄여도 살이 안 빠져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본인의 기초대사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한의사로서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초대사량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대사량이란 쉽게 말해서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쓰는 칼로리의 60% 정도는 기초대사량이고 나머지가 활동이나 운동으로 소모되게 됩니다. 즉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가만히 있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반면에 반대로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시면 다이어트에 꽤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근력 운동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유는 근육이 칼로리를 태우는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1kg은 가만히 있을 때도 지방 1kg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늘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내 몸무게를 이용한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와 같은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다리, 엉덩이, 등, 복부와 같이 큰 근육들을 골고루 써주는 근력 운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꼭 격렬한 스프린트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걷기와 가볍게 달리기를 번갈아 한다든지 자신의 수준에 맞게 강약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무게를 무리해서 들면 부상이 올 수 있으니까 가벼운 무게나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너무 벌크업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탄력 있고 건강한 몸매를 만들면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굶거나 샐러드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는데요. 이유는 단백질이 식이유도 열 발생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칼로리를 소모하는데요. 단백질은 이 소화 과정에서 섭취 칼로리의 30%를 열로 태워버립니다. 반면 탄수화물은 약 5%, 지방은 약 3% 정도만 소비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식단을 구성하시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더 늘려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60kg이면 하루 72g 정도 단백질을 목표로 드시게 되면 됩니다. 식사마다 손바닥 한 장 크기의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단을 단백질 위주로 바꾸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너무 한 가지 단백질만 많이 드시기보다는 다양한 단백질을 섞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육류만 많이 먹게 되면 포화지방 섭취가 늘 수 있으니까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해산물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지방 섭취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지방만 고집하기보다는 어떤 지방을 섭취하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MCT, 즉 중쇄지방산이 풍부한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쉽게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지방으로 저장되기보다는 즉시 소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칼로리를 먹더라도 MCT가 들어간 음식은 더 많이 태우고 덜 저장한다는 겁니다. 코코넛 오일이 대표적이고 팜유나 우유, 버터와 같은 유제품에도 일정 부분 MC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MCT라고 해서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살이 빠질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정량의 좋은 지방을 MCT로 대체해서 대사 상승 효과를 노리는 거지 기본적인 칼로리의 밸런스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MCT 활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티스푼 정도 아주 작은 양으로 섭취를 시작해서 양을 조금씩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결론은 좋은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나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지방을 피하지만 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활용하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부분인데요. 바로 카페인과 녹차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적당히 자극해서 심박동수와 체온을 약간 높이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카페인 섭취량을 하루 400m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운 뒤에 오전에는 커피 또는 녹차 한 잔을 드시고요. 그리고 점심 식후나 오후에는 졸릴 때 녹차나 우롱차를 한 잔 더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두세 잔 정도의 차나 커피를 적절히 활용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감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작용은 모두 물을 매개로 일어납니다. 물이 부족하면 지방연소, 노폐물 배출, 영양소 운반 등 모든 대사 과정이 둔해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세포 하나하나가 활성화되면서 칼로리를 더 잘 태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습관적으로 물병을 휴대하시면 됩니다. 책상이나 가방에 항상 물을 두고 수시로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는데 이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양은 조금씩 다르니까 1.5에서 2리터 이상은 꼭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식후에 바로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중간중간에 조금씩 혹은 식후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이키면은 저나트륨 혈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자주 꾸준히 목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NEAT, 즉 니트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안일, 출퇴근길에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직장에서 서성이기, 심지어는 꼼지락거리기 같은 무의식적인 몸짓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 그럼 이 니트를 어떻게 늘릴까 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 가능한 많이 걸어 다니기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기보다는 걸어서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두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입니다. 직장에서 오래 앉아있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는 방법들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자잘한 움직임을 습관화하기입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서서 걸으면서 통화하기, TV 볼 때 중간중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몸을 풀기,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러한 꼼지락 활동이 니트를 끌어올립니다. 자, 네 번째는 집안일을 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막 약간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리듬을 타면서 한다든지 스쿼트 동작으로 물건을 줍는다든지 하면서 더 재밌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걷기 목표 정하기입니다. 스마트폰 건강 앱이나 스마트워치에 걸음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루 5,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7,000보, 10,000보까지 도전해 보시면은 숫자가 게임처럼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되실 겁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 소비를 꽤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생활 습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이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6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같은 식단이어도 살이 덜 찌고 또 감량 중이라면 더 쉽게 감량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서 덜 피곤하고 활력이 생기는 부수 효과도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한의사로서 저는 항상 지나치게 무리하는 다이어트보다는 내 몸을 이해하고 길들이는 다이어트를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느리게 올 수 있지만 한 달, 2달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뀌었네 하고 느끼시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컬 블룸 한의원 이광주 원장이었습니다.